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사진 배경을 막 지우거나 그 실시간 통역 앱 같은 거 켤 때 폰 뒷면이 훅 달아오르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진짜 금방 뜨거워지죠. 겨울엔 난로가 따로 없다니까요. 네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면 칩 자체를 막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 작게 깎아내는 그런 나노 공정만 떠올리잖아요. 아주 미세한 조각상에만 집중하는 셈인데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칠 진짜 혁신의 무대는 조금 다릅니다. 네, 사실 칩을 작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요새는 칩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완전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 칩들을 막 만들어놔도 그 천재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솔직히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우리 손안의 기기가 진정한 지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차세대 모바일 HBM 패키징 기술,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모바일 환경은 그 제약 조건이 진짜 가혹하거든요. 가혹하다면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스마트폰은 무조건 얇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하루 종일 버텨야 하고 무엇보다 컴퓨터처럼 열을 밖으로 확 빼줄 쿨링팬이 아예 없습니다. 아, 두 분이 그러네요. 폰에는 선풍기가 없죠. 맞아요. 이런 극단의 물리적 제약 속에서 엄청난 연산량을 요구하는 온디바이스 AI를 매끄럽게 구동해야 하니까 지금 반도체 업계가 수십 년 동안 완전 당연하게 여겼던 패키징의 기본 공식을 아예 싹 다 뒤엎고 있는 중입니다. 패키징 공식을 뒤엎는다. 그러면 기존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다는 건가요? 가장 직관적인 변화를 딱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칩이랑 기판을 이어주던 가늘고 긴 구리선을 과감하게 뜯어내고 그 자리에 두껍고 짧은 구리 기둥을 세우는 완전 거시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선 대신 기둥을 세운다. 네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대한 서버용 AI 칩들은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넓은 도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스마트폰이라는 그 작고 뜨거운 상자 안에 구겨 넣으려다 보니까 기존 얇은 선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구리선을 뜯어내고 기둥을 세운다. 이 맥락에서 현재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 전통적인 모바일 메모리 패키징 방식, 그러니까 그 LPDDR 방식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지금까지는 와이어 본딩이라는 방식을 써왔잖아요. 네, 말 그대로 와이어로 본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칩이랑 기판 사이를 아주 얇은 구리실로 막 꿰매듯이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건데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출력 단자, 즉 I/O 개수가 128개에서 많아봐야 256개 수준으로 되게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와이어 본딩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칩 가장자리를 따라서 물리적인 선을 딱 꽂아야 하니까 연결할 수 있는 선의 개수의 공간적인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아무래도 테두리에만 꽂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입출력 단자가 256개라는 건 데이터가 이동하는 차선이 딱 256차선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칩에서 기판까지 선을 약간 둥글고 길게 뽑아서 연결해야 하니까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도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생기나요? 엄청 생기죠. 전자가 이 길고 얇은 구리선을 통과하면서 강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의 손실이 고스란히 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느려지는데 전력은 막 낭비되고 폰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와이어 본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체감이 확 되네요. 이걸 제가 상황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수만 명의 관중이 꽉 들어찬 거대한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걸 상상해 보시죠. 오, 네, 경기장이요. 경기가 딱 끝났고 수만 명이 동시에 밖으로 막 쏟아져 나가야 하는데 출구라고는 한 사람씩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좁고 긴 회전문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완전 꽉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온디바이스 AI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얇고 긴 구리선이 그 데이터를 꽉 막고 있는 거대한 병목 구간이 되어버린 거네요. 아, 방금 그 회전문 비유가 현재 모바일 반도체가 겪는 트래픽 정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핵심 인사이트는 이 데이터의 이동 속도가 곧 AI의 지능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속도가 지능을 결정한다. 흥미롭네요. 네,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랑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간의 소통이 진짜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용자 음성을 실시간으로 막 번역하거나 복잡한 이미지를 끊김없이 띄워줄 수 있죠. 그렇죠. 버벅거리면 아무도 안 쓸 테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출구수가 제한된 기존선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데이터 폭주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회전문을 다 부수고 거대한 통로를 새로 뚫어버리려는 시도가 시작된 거죠. 좁은 회전문을 없애고 뻥 뚫린 거대한 게이트를 연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해결책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멀티스택 FOWLP라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죠. 네, 이름이 조금 길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약자인데요. 이게 기존의 D램을 계단식으로 막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 구리 기둥을 채워넣었던 VCS 기술을 한 차원 더 진화시켰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 건가요? 핵심은 구리 기둥의 종행비, 그러니까 가로 두께 대비 세로 높이의 비율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패키징 방식에서는 이 구리 기둥 종행비가 3대 1에서 5대 1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3대 1이요. 네, 근데 이번에 개발 중인 신기술은 이 비율을 무려 15대 1, 심지어 20대 1까지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나게 길고 얇은 기둥들을 되게 촘촘하게 수직으로 세워서 칩 사이 거리는 단축하고 데이터가 지나가는 그 통로 개수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려버린 원리죠. 잠깐만요. 방금 수치를 들으니까 살짝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되게 직관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종행비가 20대 1이라는 건 기둥의 두께보다 높이가 20배나 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길쭉한 거죠. 게다가 이 구리 기둥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던데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100마이크로미터니까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실질적인 바늘 같은 거 아닙니까? 바늘보다도 훨씬 얇죠, 사실. 그쵸? 이런 걸 20배 높이로 빽빽하게 세워 놓는다는 건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막 주머니에 넣고 뛰기도 하고 가끔 바닥에 툭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이 극도로 얇고 기다란 기둥들이 물리적인 충격이나 폰 내부의 미세한 열팽창을 버틸 수가 있나요? 공정 중에 막 툭툭 부러질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돌파해야 했던 가장 거대한 물리적인 장벽이었거든요. 아, 역시 문제가 되긴 했군요. 네, 당연하죠.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극도로 얇은 기둥을 그냥 맨 땅에 길게 세워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만으로도 그냥 픽픽 쓰러지거나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기둥들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FOLP라는 이종 공정과의 결합입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그 공정이 기둥을 어떻게 보호하는 건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둥을 세운 칩 전체의 빈 공간을 특수한 몰딩 소재로 꽉 채워서 통째로 굳혀버리는 기술입니다. 아, 통째로요? 네, 그리고 원래 칩의 크기보다 바깥쪽으로 배선 공간을 확장을 해버리죠. 이 튼튼한 몰딩 소재가 그 얇고 위태로운 구리 기둥들의 틈새를 아주 빈틈없이 메우면서 사방에서 꽉 잡아주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어떻게 구조를 유지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초고층 롯데타워 같은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막 머리카락보다 얇은 철근들로만 세우면 당연히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겠죠. 네, 당연하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얇은 철근들 겉에다가 강력한 특수 시멘트를 통째로 확 부어버려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굳혀버리는 약간 혁신적인 건축 공법인 거네요. 와, 비유가 찰떡입니다. 그 구조적 원리랑 정확히 일치해요. 이렇게 지지대를 결합해서 극고종행비 구리 기둥을 완성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 와이어 본딩 방식이랑 비교하면 입출력 단자를 꽂을 수 있는 밀도가 무려 8배나 증가하고요. 8배요? 대박이네요. 네, 데이터 대역폭은 2.6배 넓어집니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대역폭 효율이 15에서 30% 향상되고 메모리를 위로 막 쌓아 올릴 수 있는 적층 한계치도 1.5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치만 들어도 완전히 체급이 달라지는 기술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더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과거 모바일 기술 로드맵은 어떻게든 단가는 좀 낮추면서 적당한 성능을 뽑아내는 저비용 고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폰값이 너무 비싸지면 안 되니까요. 네, 하지만 이 기술의 등장은 이제 제조 단가가 막 치솟고 공정이 극도로 복잡해지더라도 온디바이스 AI의 성능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있는데 고부가가치와 구조적 안정성 중심으로 모바일 패키징 철학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경쟁사 움직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의 이런 혁신에 맞서서 SK 하이닉스는 또 전혀 다른 방식의 맞불을 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할 XR 기기나 웨어러블, 심지어 로봇에까지 들어가는 고대역폭 스토리지, 즉 HBS를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저전력 디램이란 낸드 플래시를 아예 위아래로 쌓아서 두뇌인 AP 바로 옆에 착 붙여버리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이 접근법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버티컬 팬아웃, 줄여서 VFO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구리선 대신 수직 기둥 모양으로 배선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 기둥 세우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폭발적인 트래픽 처리하려고 기둥 형태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삼성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이 미세한 기둥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차이요? 사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백미 중 하나잖아요. 목표는 같은데 공법이 완전 판이하다면서요? 네, 극명하게 갈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수직 와이어 본딩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구리선을 둥글게 뽑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워서 기둥을 만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푸집을 만드는 방식을 쓰고요. 네, 틀을 먼저 짜놓는 거죠. 배선 모양의 미세한 틀을 먼저 짜놓고 그 구멍 안에 구리를 도금해서 기둥을 팍팍 찍어내는 방식이잖아요. 심지어 삼성 층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도금 일괄 공정이 수직 와이어 본딩 방식보다 생산성이 무려 9배나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선을 없애고 수직 통로를 만든다는 목적지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막 수조 원이 오가는 이 치열한 전장에서 왜 두 기업은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공법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기술적 관전 포인트인데요. 두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막 상대방 특허를 피하려고 하는 임시 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군요. 네, 이건 각 회사가 수십 년 동안 반도체를 찍어내면서 축적해온 제조 인프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수율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수직 와이어 본딩 방식은 기존에 이미 널리 깔려있는 와이어 본딩 장비랑 그 공정에 익숙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진짜 극한까지 고도화시켜서 안정성을 챙기려는 전략입니다. 바늘로 실을 뽑듯이 하나하나 수직으로 쫙 세우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무기를 날카롭게 벼려서 쓰는 방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삼성이 쓰는 그 거푸집 만들고 구리 도금하는 방식은 웨이퍼 단위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 한꺼번에 수천 수만 개의 기둥을 확 생성해버리는 일괄 처리 방식이거든요. 한 번에 확 찍어내는 거네요. 네, 생산성이 9배 높다는 주장은 바로 이 한 번에 찍어내는 공정의 특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죠. 결국 두 기술의 최종 목적지는 초고밀도 입출력 통로 확보로 완전 똑같습니다. 이 미세 공정의 수율을 과연 누가 먼저 완벽하게 통제해서 상용화 표준을 선점하느냐, 이게 향후 펼쳐질 거대한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주도권을 지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의 원리랑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방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이 언제 내 폰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죠. 상용화 시점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 빠르면 엑시노스 2800 후반기 모델이나 아니면 엑시노스 2900 칩셋부터 이 차세대 모바일 HBM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프리미엄 AI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무기가 될 텐데 그런데 이 상용화 로드맵 두 편에 아주 모순적이고 딜레마적인 상황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네. 업계 내부에서는 이 혁신적인 모바일 HBM 출시가 애초 예상된 로드맵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기술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거대한 시장의 나비 효과 때문이거든요. 와, 그 나비 효과가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챗 GPT 같은 AI 열풍이 불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 짓고 AI 가속기를 막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네,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정작 이 모바일 HBM 개발과 양산에 투입되어야 할 고급 인력, 자본, 심지어 생산 라인마저 전부 다 서버용 HBM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AI 발전이 오히려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 AI 진화를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거대한 서버용 AI가 모바일 AI 파일을 뺏어먹는 상황인 거네요. 와, 진짜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랑 자원의 한계가 맞물린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대중들은 보통 반도체 기업이 원하면 뭐 언제든 공장 뚝딱 짓고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최첨단 패키징 라인을 구축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랑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건물 하나 올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이 미세한 구리 기둥을 다루는 고급 패키징 장비나 이거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최상급 엔지니어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 극소수거든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망 엔비디아 같은 엄청난 고객사들이 천문학적인 마진을 얹어주면서 사가는 그 서버용 HBM이라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생존이랑 막대한 이익이 눈앞에 바로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가올 온디바이스 AI 시장이라는 미래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글로벌 반도체 경영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전략적 줄다리기입니다. 한정된 팹 자원을 당장의 황금알을 낳는 서버용 시장에 다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기회비용을 좀 감소하더라도 몇 년 뒤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모바일 HBM 투자를 강행할 것인가. 이게 단순한 기술 완성도를 넘어서 시장 수요와 양산 시점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내야 하는 극도의 경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야,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막 화면 스와이프하고 스마트폰 안에 AI한테 농담 던지고 할 때 그 작은 유리판 너머에서 진짜 얼마나 치열한 공학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새삼 실감이 납니다. 얇고 취약해서 막 열이 펄펄 나던 256차선의 구리선에서 이제는 거대한 AI 데이터의 강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견고한 극고 종행비 구리 기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거대한 전환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일상 속 기기들이 외부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진정한 지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물리적 장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칩을 깎는 기술만으로는 혁신을 담보할 수 없고 이 미시적인 패키징 기술이 칩의 운명과 AI 성능을 완전히 결정짓는 최우선 아키텍처로 격상되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말을 찰떡같이 딱 알아듣고 수만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분류해내는 그런 놀라운 AI 기능을 사용하실 때마다 그 매끄러운 소프트웨어 경험 이면에 있는 미시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얇은 그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구리 기둥들이 튼튼한 특수 몰딩 지지대 속에서 부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는 그 경이로운 공학적 기적을 말이죠. 네, 알면 알수록 신기하죠. 정말.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통찰을 남깁니다. 이렇게 극도로 복잡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시적 건축 공법이 모바일 패키징의 기본이 된다면 앞으로 이 완벽한 온디바이스 AI를 누릴 수 있는 기계는 어쩌면 이 비싼 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극소수의 초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극판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기술혁명은 거대한 크기나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시적인 구리 기둥 위에서 누군가의 일상을 극적으로 차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의 퍼즐 조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